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면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오늘 또 진행할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7월 말쯤 되면 이제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가 되게 되겠고요. 저도 이제 공식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조합 데이터표 역시나 발송해드리고 있고 매번 단 두 조합으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말로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숲TV 방송국에 이렇게 하나하나 또 링크를 사소리님 따서 별풍선 이제 250개 적중기원.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제 방송국 게시판 최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링크 아무거나 실제 적중 게시글입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 확인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댓글들까지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유튜브 링크 댓글창 보게 되시면은 카카오톡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혹시라도 카톡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이렇게 카카오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또 문의 주셔도 바로 될 것 같고, 또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이 또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주 단위나 또는 월 단위로 끊어서 짤막짤막하게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숲TV 생방송 오셔서 이렇게 별풍선 충전하시고 후원하게 되시면은 또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축구입니다. 사실 미국 축구는 제가 한 몇 달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축구는 지금부터다. 이제 미국 축구 시즌이 지금부터가 이제 이제 본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메이저리그 없는 오늘 같은 날 또 미축 있으면 또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제가 주중 경기, 직전 주중 경기도 금액업으로 고배당 20배 포함 또 이제 적중을 만들어 드렸던 만큼 이 미국 축구는 주중 경기에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들 그리고 이 특이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 모두 잘 잡아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도 구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금액업으로 최근 금액업은 3연승 그리고 이틀 연속 현재 지금 올킬 중입니다. 3연속 올킬 오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애틀랜타와 시카고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처럼 여러분들 미국 축구는 제가 라인업 띄워드리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라인업에는 어떤 선수가 어떤 핵심 팀에 오늘 결장을 하는지, 주중 경기다 보니까 오늘 결장자가 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매주 토요일에만 하지만 이제 미국 축구가 종종 이렇게 수요일에 경기할 때는 좀 핵심 선수들이 좀 종종 빠지기는 하죠. 자, 일단은 애틀랜타 그리고 시카고 파이어스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였죠. 이제 1대1 이제 한 골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애틀랜타가 최근에 원정 연전 동안 사실 무득점한 경기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애틀랜타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이 공격력에 있어서 좀 문제를 많이 보여줬죠. 결론적으로 애틀랜타라는 팀은 홈 경기에서만큼은 좋은 경기를 하지만 원정 경기에만 가면은 수비는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공격은 됐던 팀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공격마저 좀 풀리지 않는 모습들 보여주게 되면서 상당히 부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리그 꼴찌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의 애틀랜타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애틀랜타가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원정 경기보다 확실히 홈 경기에서 더 좋은 경기를 한다라는 것. 특히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긍정값을 분명히 보여주는 팀이 홈 애틀랜타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현재 지금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도 딱 두 선수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레그 에르센이라고 해서 얘가 주전 수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윌리엄스가 여기 있다. 다니엘 윌리엄스 이렇게 두 선수 주전 핵심 두 선수가 또 수비수로 빠지는 만큼 전체적으로 역시나 애틀랜타 오늘 수비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애틀랜타의 최근 문제점은 중원입니다. 여기서 사실 볼이 잘 안 돌고 있다 보니까 공격 패턴이 투박하거나 세트피스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카고 파이어스의 강점은 스피드, 단점도 스피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틀랜타가 나름의 그래도 상대팀의 어떤 약점들을 좀 공략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수비적인 약점들. 그런 좀 포인트가 있겠고, 그래도 애틀랜타가 홈 경기에서는 공격력이 나름 좀 올라오는 팀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오늘 한 골 정도는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 애틀랜타다.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또 이제 시카고 파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밀러라고 있습니다. 밀러라고 있는데 얘가 이제 그 2선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미네 내 밀러 알죠? 걔랑 똑같은 포지션입니다. 그만큼 중앙 구간에서 어쨌든 공격력을 담당하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빠진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파이어스의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손발을 맞추고 있는 뭐 쿠이포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이제 힘을 또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여기 이제 진컨 아겔 요 두 투톱 라인이 최근에 대부분의 파이어스의 골을 또 넣어주고 있기도 해요. 사실 파이어스란 팀 자체는 제가 NBA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는 미친 척하고 배팅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희한하게 미국 축구 시카고 파이어스 팀도 원정에서 역배를 받았을 때 공격력이 좀 바짝 올라가는 팀입니다. 희한하게도 최근에 보면 원정 경기에서 다득점을 했던 경기들이 많고요. 직전 경기 신시내티전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그거는 홈팀이 신시내티였기 때문이고 극강의 수비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오늘 경기는 애틀랜타, 특히나 주전 수비 2명이 빠진 애틀랜타이기 때문에 오늘 파이어스 또한 원정 경기에서 저는 멀티 득점 이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요, 이 경기는 사실 파이어스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프랜승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은 그런 경기겠고요. 2.5였으면 이게 너무나 정말 승부급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언더오바 구간이었고, 개인적으로 2.5를 주지 않을까, 애틀랜타가 최근에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일단 3.5를 쥐어주긴 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배당적인 부분에서 1.9나 또 책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뭐 배당 메리트 생각해 보면은 3.5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스코어 한 3대1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어스 역배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오버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파이어스 같은 경우는 여기 구티에레즈라고 해가지고 얘가 그래도 2선 라인에서 또 잘 받침도 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격적인 라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파이어스의 문제는 수비값이라서 그렇지. 어쨌든 전반적으로 양 팀이 모두 훌륭한 최근은 아니지, 애틀랜타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홈 경기다 보니까 오늘 경기만큼은 양쪽 다 나름의 화력을 보여줄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어스 역배 프랜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샬럿과 그리고 DC 경기입니다. 맞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놓고 오늘 주간 구간입니다. 오늘 이제 주간 구간인데 오늘 이렇게 또 적중해 드렸다라는 거 우리 유튜브 형님들한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간 오늘 일본 야구, 일본 축구 그리고 12배짜리 햄무 조합 고배당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별풍선 250개 접중 기원. 자, 다음에 샬럿과 DC 경기입니다. 우리 비내린 아침을 감사드립니다. 발송해 드리고 갈게요. 우리 사소 형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잠깐만, 묘 형님까지 후원자분들 보내드리고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샬럿 라인업이 여기 있다. 샬럿이랑 DC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뭐 애매한 경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경기긴 한데 뭐 긍정적인 부분은 샬럿 홈 경기라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분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샬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수 밸런스, 홈 경기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 팀.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제 8경기 홈 경기 중에서 6경기 동안 패배가 없었나? 아무튼 뭐 또 10경기 한정으로는 6승 0무 2패 뭐 이 정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만큼 샬럿이란 팀 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홈 경기를 그냥 잘합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성과를 내는 그런 팀이겠고요. 최근에 샬럿에 제가 조금 아쉽다라고 형들한테 그때 프리뷰 해드렸을 때 여기 둠비아, 여기 지금 빠져있는 자원 둠비아라고 해서 얘가 이제 주전 센터백 자원인데 얘가 빠져가지고 사실 조금 수비가 계속 샬럿이 원정 경기였거든.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를 해드렸지만 팀림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 자원이죠. 팀림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골드컵 국대 차출됐다가 이제 돌아온 선수인데, 그리고 팀림이 오게 되면서 조금의 수비 안정감을
얻고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가장 잘하는 샬럿의 선수죠. 웨스트우드 중원 안정감 확실히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중원 구간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샬럿은 공격 자원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비 자원도 그렇게 막 뛰어난 선수는 없어. 둠비아가 빠지는 게 아쉬워서 그렇지다만 샬럿이란 팀, 신시내티란 팀, 뭐 내슈빌 팀 이런 팀들은 중원에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DC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플래처 요 선수가 이번 시즌 중반부터 계속해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사실 벤테케 혼자서 벤테케 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단조롭습니다. 공격 템포 자체 그리고 아무래도 키가 큰 선수고 머리로 어쨌든 해결을 하는 선수다 보니까 공격 시에는 좀 템포가 죽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템포를 올렸을 때에는 수비가 안 된다는 또 단점도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DC가 그나마 나은 건 홈 경기에서 이제 골 놓고 잠그는 걸 나름 좀 하는 그런 팀이긴 한데 이제 문제가 원정 경기에서는 고스란히 수비 문제점만 좀 드러나는 게임들이 많다라는 거. 보통 미국 축구가 그렇습니다.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팀들이 좀 많이 불리하죠. 그래서 미국 축구는 1위 하는 팀이 리그에서 현재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 원정 경기 가면 심지어 꼴찌 팀한테도 역배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홈이랑 원정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리그가 미국 축구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말 경기하고 4일 쉬고 3일인가? 3일 4일 쉬고 바로 주중 경기 한다. 그리고 또 3일 뒤에 또 주말 경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원정 약팀이 원정에서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홈 강팀은 홈에서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요 경기전은 샬럿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 승에다가 1마인 정도는 가능해 보여요. 이게 1대0 아니면 2대0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샬럿 승 아니면 마헨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시내티와 오늘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 어디 있냐? 지금 백개인 형님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 있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신시내티랑 마이애미 경기인데 미국 축구를 조금 예전부터 봐오신 분들이나 최근에 미국 축구를 입문하신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본다면 만만하게 마주할 수 있는 몇 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팀이 마이애미. 왜냐면 메시가 있는 팀이니까. 그리고 또 한 팀이 이 신시내티라는 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홈 신시내티는 늘 좋은 결과값을 항상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팀이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신시내티가 늘 원정 경기가 문제라 그렇지. 얘네들 홈 경기에서는 웬만하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없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자, 신시내티가 얘들이 최근에 미들라인이 굉장히 괜찮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부차,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선수들 제가 밑줄 쳐드리는 겁니다. 부차,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에반데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들린을 제가 그때 별표 쳐드렸죠. 그러니까 예들린이라는 선수가 중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시내티 중원이 여태까지 잘 먹고 살고 있는 거다. 쿠보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결론적으로 이제 최전방 구간에서 여기 보시면은 덴키, 그 다음에 이제 에반데르 요 두 선수로 이제 덴키가 리그 13골, 그 다음에 에반데르가 리그 12골입니다. 그만큼 사실상 신시내티를 먹여 살리는 자원들이었죠. 근데 오늘 덴키가 빠집니다. 물론 직전 경기에 그 여파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신시내티가 이번 시즌 그 아코스타라는 자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축구에서 2선으로는 정말 3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인데 걔를 이번 시즌 댈러스로 내보내고 저기 유럽에서 데리고 온 애가 덴키야. 근데 얘가 오늘 빠집니다. 심지어 얘는 오늘 신시내티의 주축입니다. 에반데르랑 같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빕니다. 1선 라인이 뻥 비어있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중원 구간에서 그냥 축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신시내티가 은근히 수비 라인이 많이 좀 흔들리는 어떤 모습들. 직전 경기도 로빈슨이 자책골 넣었죠. 전반적으로 또 수비 라인 점검도 좀 다시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잘하는 게임은 밸런스 게임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공격 라인 부재 상태라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골은 넣지 못하고 볼만 질질 끄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좀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뭐 공격 라인 건재한 거 오케이입니다. 수아레조도 나올 수 있죠. 메시 나올 수 있습니다. 부스케츠 나올 수 있고요. 그래 조르디 알바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 자원들은 모두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쨌든 스포츠라는 이제 이런 그거에서는 나이값이 어쨌든 이제 작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긴 합니다. 그죠? 근데
마이애미가 주말 경기를 하고 약 3일 만에 다시 한번 원정길을 떠나야 된다는 것과 리오넬 메시가 직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리오넬 메시를 직전 경기 때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았어요. 물론 마지막까지 좀 급급했던 상황이었고 타이트한 경기였기 때문에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일 경기 잘못하면 이걸 리오넬 메시가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다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공격 라인이 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이값도 있고 너무나 일정들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얘들이 과연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로는 최악의 수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클럽 월드컵 때 다들 뭐 PSG 전을 통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수비 내용이 드러났지만 마이애미는 지금 수비가 아예 안 되는 팀 중에 한 팀이죠. 주전 골키퍼 캘린더가 지금 역시나 빠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루안 그리고 알렌 그리고 이안 프레이까지도 이렇게 세 라인이 완벽한 이제 4선, 3선 수비 형태의 어떤 라인들인데 핵심 자원들입니다. 얘네들 지금 다 빠진 애들. 뭐 그만큼 수비에 있어서는 지금 마이애미도 최악의 수비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덴키라는 핵심 골잡이가 빠졌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흔들리지만 어쨌든 공격 자원은 건재하다. 다만 이 건재한 공격 자원들이 과연 3일 만에 다시 한번 경기에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언더입니다. 3.5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경기가 묻드는 경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무승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프랜승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신시내티가 덴키 하나 없다고 완전 무너지는 팀은 아니지만 결국 스포츠에서 승리하려면 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신시내티는 이제 약간 일본 축구로 따지면 요코마리 이런 팀이기 때문에 명확한 골잡이가 빠진다라는 거는 분명히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케빈 덴키 이 선수가 오늘 가장 핵심 선수다. 신시내티에. 자, 다음 뉴욕 레드불스 그리고 뉴 잉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레드불스 있다. 라인업 띄우는 장들 보니까 조금 더 집중이 잘 되시죠? 자, 레드불스랑 뉴 잉글랜드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레드불스 팀. 이제 마크만 보시면 형들이 이제 뭐 친숙한 그런 팀이긴 하겠지만 레드불스란 팀의 일단 팀의 색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얘들은 원래 공격팀입니다. 수비는 안 되지만 어쨌든 공격은 되는. 보통 클린시트 게임이 없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1실점을 깔고 들어가나 우리가 1실점을 하면은 우리는 2득점을 하겠다. 이런 형태의 어떤 팀입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뉴욕 레드불스가 오히려 공격보다 수비가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포백 안정감이 상당히 훌륭하죠. 이게 네 라인 다 제값을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공격 라인이 좀 아쉬워요. 최근에 좀 이탈자가 많습니다. 보면 여기 모건이라는 선수가 핵심 자원입니다. 그리고 하퍼까지 둘 다 빠지게 되면서 핵심 공격 형태의 중원 자원들이 두 선수가 모두 빠지게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생기는 문제점은 여기에 있는 세 번째 구간에 포르스베리라고 해서 포르스베리가 뉴욕 레드불스의 핵심 자원입니다. 뉴욕 레드불스는 얘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일단 포르스베리 나올 수가 있지만 다소 좀 단조로운 공격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모 포팅이 역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레드불스도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공격력이 더 올라가는 팀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팀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이제 완전 실리축구, 내슈빌 같은 실리축구, 수비축구 이런 팀이었는데 이제 이번 시즌 중반부터는 완전 공격팀으로 바뀌었죠. 한 골 먹히면 두 골 넣고 레드불스처럼 예전에 그런 느낌은 좀 바뀌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오늘 뭐 핵심 결정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크게 막 득점이 안 되고 이런 또 느낌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경기 중에서 양득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즉 그야말로 2.5점 기준점이기 때문에 오버할 가능성이 오늘 경기 중에 그래도 가장 높아 보이는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2.5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가 일단 제일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꼽자면 이제 레드불스 승 정도긴 한데 이게 무한이면 햄무일 것 같아요. 2대2 뭐 2대1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레드불스 승에다가 햄무도 접근하기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올랜도 시티와 뉴욕 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전에 이제 올랜도 시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죠? 올랜도 시티와 몽레알의 경기. 몽레알이 이제 리그 꼴찌 팀인데 몽레알한테 사실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막판에 PK 내주면서 패배를 했던 올랜도 시티였습니다. 그만큼 직전 경기를 너무 못했어요. 근데 사실 올랜도가 졌어야 됐던 경기였다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몽레알이 더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김을 당했던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올랜도 시티를 제가 지난 경기 때 형들한테 권장을 드리긴 했지만 하나 놓쳤던 부분이 있었죠. 올랜도 시티는 이번 시즌에 당연한 공격팀입니다. 얘네들은 원정에 있던 홈 경기에서 경기를 하든 무조건적으로 공격이에요. 일단 넣고 보자는 스타일의 어떤 축구라는 팀인데 다만 얘네 팀들이 어떤 이제 중요한 주전 공격 자원들 맥과이어와 그리고 치카타 이 두 선수가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은 너무 빈 공이야. 그러니까 속도 자체는 빠른데 이게 연계성이 너무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계속해서 원정 경기에서 약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원정 경기 무득점 경기가 너무 많아요. 뉴욕시티는. 그러다 보니까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득점 자체는 해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요거는 올랜도 승 정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1대0 아니면 이 경기도 2대0일 것 같아. 그래서 올랜도 승에다가 마헨승 그 다음에 언더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0 아니면 2대0. 자, 그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랑 몽레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일단은 라인업 먼저 한번 보시면은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몽레알도 그렇고 오늘 둘 다 결장자는 없어요. 둘 다 이제 뭐 핵심 결장자들은 없고 굳이 하나 이제 흠을 잡자라고 한다면은 필라델피아 여기 보면은 미카엘 우레라고 해서 얘도 이제 주전 자원이긴 합니다. 여기 보면 타이바레브랑 같이 원래 투톱 자원이었습니다. 다미아니가 아니라 여기 원래 우레였죠. 근데 이제 바리보는 나올 수가 있고 다미아니가 그 자리를 뛰고 있는데 일단 이제 우레 같은 경우에도 내일 경기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이 약간 있기는 있어요. 내일 경기 만약에 아침에 우레가 나온다라고 하면 필라델피아 배당팀 여기 더 떨어질 겁니다. 뭐 그만큼 일단은 우레 같은 경우에도 퀘스천으로 잡혀있긴 하고요. 뭐 못 나오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타이바리보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다미아니의 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팀의 투톱이 건재한 상황에서 리그 꼴찌 팀을 상대를 한다. 필라델피아가 직전 경기 보여줬던 건 역시나 완벽한 공수 밸런스였죠. 물론 이제 전반전에 2골 넣고 그걸 언더 때려버렸기 때문에 좀 속 탔던 형님들도 계시긴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일단은 이 팀이 갖고 있는 힘은 무조건적인 밸런스야. 한 골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오버해서 더 밀지도 않고 2골 넣었다고 해가지고 더 밀지도 않습니다. 얘들은 사실상 2골 넣으면 좀 지키는 어떤 그런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격 비중도 괜찮으면서 홈 경기에서 수비까지 좋은 팀, 즉 마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그런 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필라델피아가 살짝 좀 애먹이는 경기가 이렇게 똥배 맞고 일반 승란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결론적으로 필라델피아가 화력이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승 배당이 좀 아쉬우면 마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고 그렇다고 일반 승을 보기에는 1.3배당대의 필라델피아는 이게 배당 메리트가 다소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올랜도가 그 정도로 못해줬으면 사실 이겼어야 됐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PK 아니었으면은 사실 졌던 경기였죠. 그만큼 지금 몽레알은 최악입니다. 오늘 경기에 한 골도 못 넣을 가능성이 저는 70% 이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거는 필라델피아의 완벽한 공수 밸런스의 승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언더바가 좀 애매한 이유가 필라델피아가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강팀은 아니에요. 강팀은 강팀인데 밸런스로 조지는 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승 그리고 도전해보실 분들은 1마힌 딱 보시고 언더바는 저는 요거 그래도 일단은 오바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마나 골을 넣을진 모르겠지만 필라승 그리고 마힌승에다가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몽레알이 골을 못 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오버가 나려면 필라델피아가 사실상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휴스턴과 밴쿠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좀 신경 쓰이는 까다로운 경기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양쪽 다 일단 뭐 큰 결장자 없고요. 뭐 핵심 결장자도 없습니다.
굳이 하나 꼽자면 여기 밴쿠버의 굴드, 라이온 굴드. 얘가 이제 밴쿠버의 핵심 자원이긴 합니다. 자, 다만 지금 보시면 휴스턴 라인에 공격 자원 하나, 그 다음에 수비 자원 하나, 그 다음에 골키퍼 자원 하나가 하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휴스턴 입장에서는 그냥 뭐 공격수 하나, 수비수 하나, 뭐 키퍼 하나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미국 축구에서 뎁스만 놓고 봤을 때 뎁스 자체가 상당히 얇은 팀은 휴스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얘네들이 빠지는 것도 문제긴 한데 교체 자원에 대한 뎁스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휴스턴 홈 경기에서 찐득찐득한 늪축구를 하기 때문에, 체력을 많이 갉아먹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후반전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거리 하나랑,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게도 리그 상위권 팀입니다. 상당히 또 좋은 팀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화이트란다. 밴쿠버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원정 경기에서 눈에 띄는 약팀이라는 거예요. 얘들은 보면은 홈 경기를 기똥차게 합니다. 반대로 원정 경기만 갔다 하면은 큰 좀 기복 차이를 보여주는 팀이 바로 밴쿠버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굴드 얘기를 했는데, 굴드가 결론적으로 많은 공격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인데, 굴드가 빠지고 난 다음부터 밴쿠버의 공격력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뭐 그만큼 전체적으로 밴쿠버가 휴스턴 원정 경기에서 다득점으로 게임을 가져올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휴스턴 보도 보시면 여기 1번 구간에 폰세라고 있는데, 이 폰세 같은 경우에도 이 휴스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져 주고 있긴 합니다만, 얘도 기복이 좀 있어. 그러다 보니 요 경기는 요렇게 봅니다. 휴스턴 쪽을 보시는 분들은 언더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전반적으로 수비 지향적인 축구를 좋아하는 팀이기도 하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 이런 이제 득점력이 떨어지는 상태의 밴쿠버를 상대로는 더더욱 수비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 팀이거든. 반대로 밴쿠버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아마 화력으로 게임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전 요거 휴스턴 승에다가 언더, 반대로 밴쿠버 보시는 분들은 밴쿠버 역배에다가 오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슈빌과 콜럼버스 경기입니다. 요 경기도 좀 중요한 경기죠. 요게 이제 결장자가 좀 중요한 경기인데, 라인업 지금 나왔나 한번 볼까? 잠시만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구만. 자, 내슈빌이랑 콜럼버스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라인업이 좀 중요한 경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슈빌에 지금 여기 없기는 하지만 샤펠버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샤펠버그라는 선수가 2선 윙 자원인데, 걔가 이제 직전 경기 때 부상으로 중간에 빠졌어요. 전반전 뛰고 이제 빠졌는데, 내슈빌 형들 최근에 보시면은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 시점에 미국 축구에서 어떤 팀이 가장 분위기가 좋아라고 한다면 저는 내슈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최근 내슈빌이 공수에서 모두 좋은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심에 어쨌든 내슈빌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 한 2년 전부터 실리 축구를 하는 전형적인 미국 축구팀입니다. 그러니까 실리 축구라는 거는 어쨌든 한 골 넣고 지키고 또는 무승부에도 만족을 하고 결론적으로 승점을 가지고 오는데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좀 노잼 축구라는 팀을 보고 이제 우리가 실리 축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실리 축구라는 이제 기반 자체가 단단한 팀이 이런 이제 뭐 스펠버그, 그다음에 샤펠버그, 그다음에 보이드, 여기 보면 또 보이드 빠졌어, 오늘 아웃이야. 요 두 윙 자원을 데리고 최근에 공격력에 있어서 좋은 힘을 많이 보여줬다가, 어쨌든 지금 샤펠버그도 오늘 경기 못 나올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고 합니다. 아예 라인업에서 지금 빠져있어. 그리고 보이드까지 오늘 아웃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해야 되는 건 1선 라인, 오늘도 역시나 서리찌 그리고 여기 무타르, 요 두 선수가 또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점은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윙 자원들이 이탈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은 얘들이 고립이 됩니다. 얘네 자체가 발밑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내슈빌은 분명히 뭔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지금 오늘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뭐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원정 경기 때 기복이 좀 심하거든요. 잘하는 경기랑 못하는 경기 기복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근데 요런 게 좀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미국 축구의 콜럼버스는 화력 올라온, 그러니까 공격력 올라온 콜럼버스 반대는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좀 들쭉날쭉 할 거예요. 아마 공격력 들쭉날쭉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공격력이 올라와 있는 콜럼버스는 웬만하면 거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이 화력, 이 힘이 워낙 좋은 팀이라서 좀 영한 팀이, 젊은 팀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게 조금 신경이 쓰였다. 내슈빌이 홈 경기에서 워낙 강점이 뚜렷하고 강팀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오늘 콜럼버스 역배를 한번 보고 싶은 경기. 콜럼버스가 이기진 못하더라도 지진 않을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역배를 받은 콜럼버스의 프랜싱이 좀 더 구미가 당겼다. 만약에 지금 이 라인업 그대로 보이드도 빠지고 샤펠버그까지 내일 경기 못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공격적으로 콜럼버스가 훨씬 더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 보면서 콜럼버스 프랜슨과 마지막으로 콜럼버스 역배 이렇게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콜로라도와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미카쌤 데이터 보내드렸나? 데이터 보내드리고 바로 이어서 프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하시면 요거 제가 한 경기 프리뷰 끝난 다음에 데이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애틀이랑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자, 요것도 아까 앞전에 약간 필라델피아 같은 이제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기입니다. 크게 이제 분석이 큰 의미는 없는 그런 경기긴 한데, 자, 일단은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쉽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수비 누수입니다. 수비 구간에서 조금 빠진 선수들이 좀 많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김기 선수라고 해서 우리나라 선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 시애틀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누가 부상당했다 그러면 다 수비수들이야. 계속 수비 빠져 이런 느낌인데, 다만 이게 이제 수비 리스크를 오늘 드러낼 만한 경기는 절대 아니죠. 왜? 원정 콜로라도이기 때문에. 콜로라도란 팀은 어쨌든 그 본인들의 홈 구장 고산지대의 어떤 이점을 가지고 홈발 가지고 올라가는 팀이고, 원정 경기에서 문제점은 공격은 안 되지만 실점률은 상당히 올라가는 팀이라는 거. 지금 시애틀의 강점은 공격 조직력 그리고 공격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가장 1선 라인에 모리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루스낙이라고 있습니다. 루스낙, 요렇게 해서 요 한 가지의 패턴의 라인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페레이라, 그 다음에 로스락이라고 해가지고 요 두 선수의 또 패턴이 또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요 1번부터 4번까지 4명의 선수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애틀의 공격 안정감은 상당히 야물딱지입니다. 한 골을 먹히더라도 두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구축하고 있는 그런 공격력이기 때문에 사실 수비에 대한 리스크가 오늘 경기는 다행히도 크게 드러나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콜로라도와 격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기는 시애틀이 좀 크게 이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콜로라도는 직전 경기도 원정 경기에서 클린스트를 했죠. 한 골도 못 넣었죠. 그런 것처럼 원정 콜로라도의 공격력은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시애틀 승에다가 1마행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볼게요. 2대0 아니면 3대0 예상해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갤럭시랑 오스틴 경기. 이거는 라인업 형들 띄우지도 않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쨌든 홈 강호 갤럭시와 원정 어떻게 본다면 이제 얘들도 이제 홈 강팀이긴 한데 원정에서 정말 재미없는 축구라는 오스틴의 맞대결. 이거는 무승부입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그래도 무승부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괜찮은 경기. 이 경기가 아닌가. 언더에다가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갤럭시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오바를 동반을 할 거기 때문에 마인승도 괜찮아요. 차라리.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샌디에고와 토론토 경기입니다. 자, 요 경기도 정말 중요한 경기죠. 아까 제가 앞전에 내슈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미국 축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이 누구냐, 현 시점에서 1장팀, 제일 1대장 팀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당연하게도 샌디에이고란 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다 통틀어서 그냥 이 모든 팀들, 오늘 14경기니까 28개 팀들 다 통틀어서 가장 잘하는 팀, 그냥 1등 팀 샌디에이고입니다. 그러니까 전술 차이 자체가 압도적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팀이긴 한데, 자, 오늘 핵심 결장자가 샌디에이고에서 발생을 합니다. 제가 어제 봤을 때는 분명히 일로스키가 나오는 걸로 봤는데, 지금 보시면 일로스키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스키라는 자원은 최근에 포트트릭도 했던 자원이었고요. 샌디에이고의 마지막 퍼즐 조각. 원래 샌디에이고가 출범할 때 얘들이 이제 이번 시즌 신생팀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출범할 때 원래 수비 형태로 출범을 했어. 근데 중원 라인이 살아나면서 중원 구간의 이선의 어떤 그런 기동력 이런 걸로 힘을 갖췄다가 마지막 일로스키까지 터지면서 공격력 문제까지 해결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1선 구간에 일로스키가 빠집니다. 없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못 나온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 1선에 지금 누가 들어갔냐면 드라이어가 들어갔어요. 드라이어는 누구냐면 2선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1선에서 공격력에서 피니셔 역할이 아니라
야, 2선 윙어 자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번 시즌 미국 축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2선 한 5명 꼽아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드라이어 뽑습니다. 그만큼 그 정도로 2선에서 임팩트가 강한 선수인데 얘를 1선에 뒀단 말이지. 그러면서도 또 문제점은 여러분 고도이라고 있습니다. 얘 빠지는 애. 얘가 이제 지지난 경기 때부터도 계속 빠지고 있긴 한데 오늘 경기도 얘 못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고도이까지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드라이어를 1번에다 배치하고 고도이가 빠졌어. 그럼 여긴 죽었습니다. 여기는 볼이 안 돌아요. 기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아마 샌디에고가 홈 경기에서 출범할 때부터도 좀 자신있게 내세웠던 수비 축구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득점이 날 만한 게임은 일단 아니라고 놓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토론토가 보면은 이 골키퍼 하나로 인해서 수비 라인 조율이 정말 극과 극이긴 하거든요. 이 골키퍼가 이 경기 한 번이라도 보시면 아실 거야. 진짜 열심히 해요. 이 존슨이라는 게 흑인 골키퍼인데 얘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과가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어. 그 성과가 날 때는 수비 대 수비로 맞붙었을 때, 직전 경기처럼 그때는 성과를 냅니다. 애틀란타전처럼. 다만 이제 공격 축구를 만났을 땐 좀 이제 어버버되는 편이긴 한데 뭐 어쨌든 샌디에고가 내일은 수비적인 측면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자칫 잘못하면은 사고 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홈 경기는 수비적이고요. 원정 경기가 공격적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드라이어를 1선에 배치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일로스키보다 조금 더 앞선에서 공격력, 그러니까 기동력, 활력 자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봐도 중원이 너무 비었어.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고도이가 볼 운반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 죽어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 것 같아요. 수비랑 그다음에 공격이 따로 놀 만한 그런 경기다. 좀 위험한 경기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무 볼게요. 무. 그리고 언더 제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은 무승부. 왜냐면 배당이 좋으니까. 그 다음은 토론토 프랜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샌디 햄무보다도 오히려 토론토 프랜스가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산호세와 그리고 마지막 댈러스 경기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저는 그 미네 경기랑 포틀랜드 경기는 제가 안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냥 둘 다 홈팀이기 때문에 포틀랜드나 미네소타나 둘 다 홈 경기에서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승을 이제 찍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디 갔냐고 댈러스 여기 있다. 근데 포틀랜드 경기가 형들 맞붙는 팀이 레알 솔트레이크인데 이 레알 솔트레이크가 홈이나 원정에서 큰 경기력 차이가 없는 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포틀랜드에. 네, 미네소타는 아마 밥값 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산호세와 댈러스 경기입니다. 자, 요거는 원래 제가 댈러스 역배를 보려고 했어요. 지금 이제 산호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랄까요, 위닝 멘탈리티가 너무 부족한 팀입니다. 최근에 보면 컵 경기도 떨어졌죠. 홈 경기에서 3번 연속 무승부만 캐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겨야 될 경기를 뭐 비겨버리는 전형적인 그런 이제 약팀 멘탈리티. 원래 산호세가 형들 그 꼴찌입니다. 만년 꼴찌 팀이에요, 얘네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위닝 멘탈리티가 떨어진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주전 공격 자원이죠. 에스피노자까지 오늘 경기 또 퀘스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 많이 안 나겠다. 어쩌면 댈러스는 그래도 공격 라인은 괜찮기 때문에 여기 역배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코스타가 빠집니다. 요 자원 아까 제가 앞쪽에서 신시내티 프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신시내티가 이번 시즌 덴키를 데리고 오면서 누구를 내보냈다? 아코스타를 내보냈다. 여기 지금 밑두친 자원입니다. 요 자원을 이번에 내보냈는데 결론적으로 아코스타를 데리고 오면서 누가 살아났냐면 얘입니다. 피터 무사. 얘가 멀대요, 멀대. 그러니까 발밑 안 좋고 결정력은 좋지만 발밑이 안 좋아서 좀 잘 묶이는 애.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온 이유가 아코스타를 이번 시즌 댈러스가 데리고 온 이유가 지난 시즌 계속 피터 무사가 묶여 있었어. 맨 앞쪽에다.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선 자원들이 다 죽어버리다 보니까 얘 혼자서는 득점을 만들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아코스타를 데리고 오면서 피터 무사까지 활력을 불어넣어줬단 말이지. 얘도 같이 이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줬는데 뭐 어쨌든 아코스타까지 오늘 경기 빠졌다. 여기에다가 여기 산토스라고 있죠. 산토스 또한 2선 자원. 얘랑 똑같습니다. 아코스타랑 같이 뛰어다니는 자원이에요. 2선 구간에서. 근데 얘까지 빠져버리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피터 무사가 지난 시즌의 피터 무사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죠. 이렇게 되면 또 고립되기도 뻔할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3.5 라인이 오버가 나려면 에스피노자도 나와야 되고 아코스타도 나와야 되고 제가 볼 때 산토스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골 이상 넣기 힘든 팀이니까 그래야 오버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3.5라는 기준점은 산호세가 한 3골 박지 않는 이상 좀 어렵지 않나. 배당도 좋아요. 1.7 몇 배당이더라고. 그래서 전 요거 언더 괜찮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댈러스는 공격팀인데 공격 차원에서 너무나도 결정자가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산호세 쪽을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산호세 승만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미국 축구 12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형들 이렇게 이름에다가 밑줄 치면서 설명해 드린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선수들은 다음에 형들이 분석할 때도 또 형들이 이 방송에서 들을 이름들이야.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핵심 자원들이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밑줄 쳐드린 선수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프리뷰는 여기서 끝 맞춰 드리도록 하겠고, 뭐 마음에 드는 팀들 그리고 분석 들어보니까 좀 납득되는 어떤 그런 구간들, 그런 구간들을 좀 잘 골라서 좋은 성적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패키지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고배당 구간에 20배당도 챙겨 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주중 미국 축구 구간에서 또 적중을 만들어냈을 당시 이렇게 16배당짜리까지 요게 이제 수요일 경기였죠. 지지난주 이렇게 또 만들어 드렸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때 잘 드셨던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20배당짜리 고배당 접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20배당 고배당은 승무패로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 또 골라가실 분들도 잘 한번 골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일단 분석을 끝마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도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추천수 많이 채워주시면은 지금 전체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빡세네요. 이게 라인업을 형들 띄워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야구 분석할 때랑은 좀 달라서 좀 빡세긴 합니다.